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돈 외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의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순간이동을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장풍을 못 사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그 중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혜택이 된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좀 부럽기도 하고 때론 질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 대중교통 막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막 저기 좀 중상위권의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뭐 아이언맨 슈트를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고, 그래서 나가 출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얘는 15분 만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행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사실 비교하지 말라고, 저도 팀노바 오면은 10계명이 있어요. 팀노바에서 망하지 않는 10계명이 있는데 그 항상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왜냐면 어떤 친구는 초반에 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중에 가면 상향평준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 대부분은 비교를 합니다. 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나갈 때는 그 어떤 한 친구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 친구랑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같이 나가기도, 팀 단위로 나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두 친구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혼자 들어왔잖아. 그리고 어차피 혼자 취업 잘하려고 온 거잖아. 그게 논리적인 거고, 그런 이성적 사고는 누구나 하고 팀노바에 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사람들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진다 이거지. 그게 졸라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그 의사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주의자고,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안 느끼는 성향이에요.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 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사실이고,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다 보니까 좀 저 같은 성향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같이 되게 독립적인 성향도 회사 출퇴근할 때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인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학생들한테 받는 인정이 저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 친구들에게 그저 그런, 우리 있잖아, 되게 뭐 졸린 선생님들 같이 일하는데 그냥 저 선생님 말은 열심히 안 들어도 돼, 막 이런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되게 이 선생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좋다 해서 존경심으로 듣는 선생님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거에 진심이 있는데, 그 진심이라는 게 쌓이면서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보면 진짜 알파메일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잘난 남성, 뭐 외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막 모든 면에서 우월하, 그런 사람들은 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퐁퐁남 얘기가 나오면서, 퐁퐁남들은 어떤 그 매력 중에 이제 이렇게 여성에게 이성적인 매력이 없다. 다만 그냥 돈 때문에 결혼을 한다. 이래서 퐁퐁남이 되는 케이스는 진정한 사랑을 못 받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런 주장이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회사에서도 정말 잘하면요, 대표님의 사랑이나 내 상사의 사랑을 진짜 받으면 그게 약간 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 그 좀 되게 팩폭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해줄 부분에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존중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가지고, 심지어 학생들한테도 리스펙 할 때가 많아요. 너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구나. 넌 이런 거는 오히려 나보다 낫다. 진짜 이런 건 너한테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존중이라는 건 기존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막 기싸움하고 막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개발자는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항상 비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대학생 때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SNS도 그렇고, 요즘 쇼츠 많이 보다 보면은 쇼츠도 재밌어 사실. 근데 좀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재밌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그런데 쇼츠가 가진 그 특징 있잖아요. 15초 보여주고 다른 걸로 넘어가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에서 이제 도파민 분비
도파민, 약간의 긴장 상태가 있고 그 다음 컨텐츠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서 도파민 분비를 되게 과도하게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호르몬 교란이 생기고 결국에는 계속 보다 보면 불행해지고 되게 막 아무것도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터득한 도파민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방향성을 유지했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내 인생에 좀 그 좋은 측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항상 내 몸에 고통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너무 강한 고통은 되게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노력은 위험한데, 운동이나 찬물 샤워 막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호르몬을 좋은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많이 생기는 거지. 도파민은 결국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상태를 많이 바꿀 때 저는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요즘 같은 여름에 찬물 샤워하면 시원하긴 해. 근데 겨울에 찬물 샤워 좀 힘들어서 한 중물 샤워 정도 하는데 그래도 엄청 차가운데, 뭐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결국엔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하기 싫어도 뭔가 하는 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히나 코딩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도 진짜 졸업생들이 고연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테크트리를 많이 보여주는 게 대부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제가 그 피해식도, 아니 회사 갔을 때 하루에 11시간 12시간 너네 일하면 아마 분명히 월급 받으면서도 이제 회사 야근 되게 못됐다 이러면서 욕할 건데, 너네 보면 지금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내 제자들도 보면은 뭐 하루에 공부 막 12시간 이상으로 하는 친구들 많아요, 팀노바에. 그냥, 근데 자기 돈 내고 학원에서 그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피해식 가지진 않거든요. 당연히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써야 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자가 난이도가 정해진 업무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상용화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인 난이도가 딱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부합할 때까지, 그 수준까지 부합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내 나를 성장시킨다 생각하고 갈아 넣을 필요는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남들이 쉽게 범접하기 있는 힘든 그런 개발자가 되는 거고, 특권은 그야말로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뭐 공주님 왕자님 하면 나중에 신하는 누가가 되고, 일하는 뭐 기사님은 누가가 되고, 또 아니면 백성들은 누가 돼요. 다 공주 왕자인데 불가능하다고. 공주 왕자는 정해져 있어요. 회사 내에서도 공주 왕자는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자 정도 레벨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팀원들이 진짜 너무너무 잘해 막 이러면은 거기서 나는 시너지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본인들이 잘 못하는데 그런 너무너무 잘하는 집단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 가서 누군가 나를 성장시켜줘야 된다는 것도 피해의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 슬프게도 내가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결혼 시장도 보면은, 나 결혼정보업체 말은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고 있거든. 결혼에 관심은 없는데 거기에 심리학이 다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남성이 결혼을 할 때 보여주는 아주 그냥 그 원초적인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특유의 그 생각들이 있거든. 결혼 상대한테는 그게 투영이 되거든. 근데 요즘 아무튼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는 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활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생활력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항상 열정적으로 뭐 하고 학생들한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진짜 생활력은 고달퍼요. 외로워요. 누구한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저 새끼는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러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고통들, 일 속에서 너무 난이도 높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힘든데 그렇게 하면 좀 질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휴식 타임을 잘 가져가면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노인 때 보면은 놀면은 마냥 좋을 것 같기는 해도, 그 애초에 그 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한정적이죠. 그래서 막 보면 일본의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도 보면은 우리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중국에는 거지밥이라고 해가지고 좀 되게 그 탕핑족이나 되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그지같이 먹는 밥이 있어요. 최저가로 되게 고효율로 먹는. 일본은 그렇게 마트에서 요리하는 이런 게 되게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들이 이제 직접 요리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봤을 때 내가 그런 좋은 뭔가를 해보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딸려가는 느낌도 있다는 거지. 한참 다들 오마카세 갈 때는 다들 오마카세 갔었는데 요즘 오마카세 다 폐업하고 있고, 다시 이제 절약하자 이런 절약족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허세 부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거야. 근데 회사도 작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집단에서 그 인정을 받는 집단인지, 아니면 아까 우두머리에서 제일 아래 집단에 있는 그런 그 야생의 집단에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짝짓기를 걱정할 게 아니고 그냥 우두머리나 그 정말 알파메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센 무리들의 수컷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항상 희생당하는 거는 되게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이거를 막 갱생하자, 그런 나쁜 사람들을 없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이 만만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조차도 만만한 사람들한테 뭐 부탁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곤란한 거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일반적이거든. 이거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악한 게 평범하다. 누구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고통 실험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악의 평범성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그래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진짜 영화에서처럼 졸라 절대 악인 것 같은 악역이 나와서 악해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만만한 사람들한테 빡치게 한다는 거지. 하다못해 내가 마트에서, 내가 의외로 되게 만만한 성격이 만만해 보이나 봐. 마트 캐시 아줌마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좋게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지금부터 쓸데없는 얘기니까 만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트에서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는 뭐 이마트가 뭐 통합이 되는 건데, 이마트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더라고. 이마트 여기는 뭐 이렇게 포인트가 뭐 이렇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표정이 여긴 다르다고요. 이 지랄하는 거야,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그래도 말을 하는데 자꾸 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그때 스킬을 한번 쓰죠. 저기 말 자르지 마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정이 딱 달라지는 거야. 말 자르지 마시고요. 제 말 끝날 때까지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원래 질문하는데 원래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조금, 이 사람 클레임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 봐. 얘가 만만한 애가 아니구나, 그런 거. 근데 이런 경험이 한 3-4번 있어요. 최근 한 2달 정도에. 내가 그 마트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거든? 왜냐면 더우니까 사람들이 마트를 잘 안 가. 쿠팡으로 시키나 봐. 그래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좀, 그러다가 내가 말로 몇 대 한 대 때리면, 말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180도 태도가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띠껍게 대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항상 해요. 왜냐면 당해보면 기분이 더럽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좀 짜증나긴 해요. 질문 다 안 끝났는데 말 좀 안 끊었으면 좋겠어, 좀. 그래도 서비스직인데. 그래서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걸 옆에서 제 친구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친구가 봐도 그때 심해서 네가 그렇게 한 거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인간 내에서,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게 호르몬적인 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주 5일 정도 있는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는 게 결국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게 도파민 같은 거. 도파민은 연속적이라서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꿈, 방향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인정을 받는 상태여야 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